문제가 참과 거짓을 분명한 문장이나 식인데 결론은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를 배우는 게 명제 파트인 거예요. 이 문장이 참일까? 근데 내가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냐면 조건이라고 했어. 조건. 그러니까 조건은 명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가 않아. 조건이 주인공이다, 조건이. 그래서 조건을 뭐 이런 P라는 조건이 있는데 뭐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하면은 이 X 값에 따라서 저 문장이 저 조건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X가 되면 참이 되겠냐? 또 응? 1, 응. 2, 응. 4, 응. 8, 2, 그런 참잉되는 X를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써요. 참이되는 거를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 조건의 진리집합. 그래서 집합이랑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조건과 집합이 연결이 되면서 진정한 이제 천생연분이 되는 거죠. 조건과 집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판단할 때는 저 조건의 X값이 진리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되면 참이 되는 거고 원소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겠죠? 거짓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집합을 통해서 이 조건이 참과 거짓이 되는 걸 판단할 수가 있긴 있어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 않아.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조건은 주인공이고 명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번 단원에서 제습으로 바꿔볼게요. 좀 덥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그러니까 저번에 필수제는 3번까지 다 했죠? 남아가지고 조금 공부 좀 해야 되는, 나머지 공부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응? 수요일부터? 오늘은 뭐 영화관 가니까 좀 힘들었다 치고, 수요일은 뭐 영화관 안 가잖아. 수요일이요? 뭐 운동 빼고는 없는 거 아니야? 샌드셔. 아, 아니에요. 그래서 뼈를 묻으세요. 이제 너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어. 뼈를 묻을 때가 됐어요. 이제 5주 남았나? 39일 남았던데요. 그러니까 대충 5주 조금 하고 더 남은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5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자, 명제. 자, 잘 보세요. 오늘 배울 거는 144페이지인데 여기부터 하면 되죠? 이 조건이 한 개만 있으면 명제가 아닙니다. 근데 조건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놔. 어떻게 연결해놓냐? 조건을 P이면 Q이다 라고 조건 두 개를 연결해놔요. 그러니까 P가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가정이 되는 거고 Q가 결론이야. 얘를 문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P이면 Q이다. 이게 가정.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언제 많이 쓰냐? 우리가 이제 삼각 정리는 언제 쓰는 거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거야. 어떤 걸 증명할 때 직각삼각형이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참이냐 물어보면 참인 거죠.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조건으로 연결해 놓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얘는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뭐가 되냐면 조건이 한 개만 있으면 명제가 아닌데 이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해 놓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명제가 돼요. 그 얘기는 얘는 참과 거짓이
분명해진다는 거야. 뭐가 분명해진다고요? 참과 거짓이. 그럼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P는 뭐냐? X는 1이다. Q는 X제곱은 1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을 연결하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인 거거든요. 참이에요. 참이지. 얘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봐봐,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뭐였죠? 조건 한 개만 있으면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다 그랬는데 얘는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그럼 이건 이렇게 P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P라는 조건의 지리집합은 1이에요. 이 Q라는 지리집합에 뭐가 나오죠? 조윤아? X제곱 1이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겠죠? 이때 이 진리집합이 P라는 진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게 참이 돼요. 뭐가 된다고? 참. 그러니까 봐봐. 지금 P면 Q이다라는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해 두면 얘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명제가 되는데 조건 한 개만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명제가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 분명하지가 않아. X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조건을 두 개를 연결하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나오는 명제가 되는데 이거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이 앞에 거의 진리집합과 뒤에 거의 진리집합을 구해요. 조건에. 그 다음에 이 앞에 거의 진리집합이 뒤에 거의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야. 부분집합이 안 되면 뭐가 될까? 거짓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뭐를 통해서 판단하냐면 진리집합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합적으로.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가볼게. 반대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우리 준영아. 참이 아닙니다. 왜냐?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고 했어 아까 전에? 마이너스 1과 1이고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죠? 1이잖아. 부분집합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부분집합이 안 되지? 준영아? 얘 때문에 안 된다고. 얘 때문에 거짓이라. 이렇게 부분집합이 안 되게 하는 이 원소를 우리가 반대되는 예시라고 해서 뭐라고 본다? 발예라고 본다. 반대되는 예시를 발예라고 불러요. 자, 뭐 자음동화 반대되는 예시에서 뭐라고 본다고? 발례.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은 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야. 부분집합이 안 되니까. 이해됐어? 그런 걸 반대되는 예시라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명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 이게 참과 거짓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모든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P와 Q의 지리집합을 구해.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면 참, 안 되면 거짓. 부분집합이 안 되게 만드는 이 원소를 우리가 또 뭐라고 본다? 반대되는 예시라고 부르는 발예라고 부른다는 게 기본 원리인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한 개만 있으면 명제가 아니었지만 이 조건 두 개를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해보면 참과 거짓이 분명한 명제가 된다는 거지. 조건이 두 개 나온 거죠, 결론은.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거는 참과 거짓이 봐봐.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자, 도윤아, 그래도 지금 조건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x가 4의 약수, 또 x는 8의 약수를 연결했는데 저 참이야 거짓이? 참이죠. 왜냐면
요거의 지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죠? 1, 2, 4, 1, 2, 4가 되는 거. 이거의 지리집합은 1, 2, 4, 부분집합이 됐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우리가 저 명제를 봤을 때 저 조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아무 기준 없이 참가고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진리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는지만 보는 게 명확하잖아. 이렇게 보면. 안 명확하냐? 명확하잖아. 느낌과 필링으로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야. 수학이라는 건 명확한 거야. 애매하지가 않다니까. 참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조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이 주인공이라는 거야. 계속 조건놀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참가버식 같이 두고 노는 거죠. 그 페이지가 지금 자, 그러면 개념 체크 1번 4의 배수이면 8의 배수이다. 맞을까요? 틀리죠. 4의 배수에서는 4, 8, 12, 16 이렇게 하는데 8의 배수는 8 이렇게 하잖아. 그럼 뭐 4, 12 이런 것들이 다 반대되는 예시니까 3이 안 되겠죠. x가 2면 2x 빼기 4도 0도 0이다. 둘 다 똑같지 않냐? 앞에 것도 2가 지리집합이고 뒤에 것도 2가 지리집합이니까 부분집합이 되죠? 같으면? 이거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리집합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탐과 거짓을 판단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느낌과 필링으로 탐과 거짓을 판단하지만 지리집합을 일단 구해.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 되는지 봐. 그게 이것에서 탐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인 거야.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개념이 엄청 복잡한 개념은 아닌 거죠? 아니, 너무 복잡해? 아니잖아. 이게 다예요. 명제면 집합을 잘하면 어렵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 뭐 되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에요. 집합 명제 쪽은 솔직히 얘기해서. 집합 명제 쪽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자, 그럼 퀴즈 4번을 봅시다. 다음 명제의 참고짓을 판단하시오. 1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이게 가정이죠?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x는 2다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지리집합 구하려면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요거의 지리집합은 1과 2가 되는 거고 얘의 지리집합은 2가 되는 거니까 부분집합이 아니네요. 자, 뭔지 아니죠? 얘는 이제 거짓이고 반대되는 예시는 x가 몇이 되겠냐? 그러면 우리 도현아 뭐가 반대되는 예시야? 거짓죄는 반대되는 예시가 뭐야? 1이요. 1. 어려워? 아니요. 2번 같은 거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y는 0보다 크다. 자, 이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는 두 개로 나눠줘요.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또는이야. 여기 x 곱하기 y는 0이 x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것도 있고 또는 x가 음수면서 y가 음수인 것도 있어. 자, 곱해서 양수는 뿔뿔 마마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 도현아? 돼요. 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 참이 되는 거죠. 반대가 되면 참이 안 돼요. 부분집합이 안 되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되죠? 반대가 되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돼요. 자,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 플러스는 짝수이다. 맞아요? 뒤에 집합 구해보면 맞나? 우리 누구야? 우리 저 뒤에 있는 준영아 맞아?
여러분들이 애매하면 항상 지리집합을 구하세요. 몇 개라도. 뭐 무한개가 나오겠지만. 얘의 지리집합은 뭐 3, 6, 9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의 지리집합은 뭐야? 짝수가 돼야 되면 1, 그 다음에 뭐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얘가 얘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니까 부분집합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P면 Q이다의 명제를 딱 봤을 때는 일단 지리집합을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못 구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4-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게 은근히 헷갈리는 문제들이 꽤 돼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리집합을 다 쓰세요, 밑에다가. P는 뭐 지리집합 쓸 거 없겠지만 Q는 이런 거 지리집합 쓰라는 거야, 밑에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리집합이. 이거 2차 분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지리집합 구할 수 있겠죠. 지리집합 안 구하고 푸는 애들은 다 지금 이상하게 배운 놈들이에요. 난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1번부터
P는 X가 1보다 크다는데 Q는 2차 부등식이어가지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야. 그래서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참이에요. 참이에요, 참. 자, 얘는 X가 0 또는 Y가 0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돼. 둘 다 0이 돼도 되겠지만. 하지만 얘는 뭐가 돼야 돼? 둘 다 0이어야 돼.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안 돼. 언제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0일 때는 안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얘는 X가 무조건 Y보다 크다가 P인데 Q는 Z에 따라서 X가 Y보다 클 수도 있고 Z에 따라서 X가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이쪽이 더 커요. 부분집합이 돼요. 이거 뭐가 된다? 얘는 그래서 참이 된다는 거지. 잠깐만. 반대로 했나? Z가 0보다 커야지만 X가 Y보다 큰 거지. 잠깐만. Z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Z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네. Z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네. 이게. Z가 음수면 참이 안 되긴 하네. 그러면 둘 다 안 되니까 잠깐만 이거 거짓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냥. 잠깐만. 이거이면은 무조건 이게 성립하냐? 이거 거짓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냥 다시 이게 0보다 크면은 이게 부분집합이 되는데 이게 0보다 작으면 부분집합이 안 돼. 이게 이쪽이 부분집합이 안 돼. 이쪽이. 그래서 거짓인 거야. 그래서 참 거짓으로 이게 음수일 때는 이게 부분집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양수일 때만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음수일 때 부분집합이 안 돼서 거짓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거짓으로 갑시다. 참 거짓. 이게 무조건 이거면 이거 무조건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Z가 0보다 클 때만 부분집합이 되고 Z가 0보다 작은 부분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Z값에 관계없이 항상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Z값에 따라서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필수예제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다 어렵지 않아요. 다 같은 개념이야. 필수 5번도 P가 X가 1보다 작거나 Q X-A가 3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P면 Q에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얘의 무슨 부집합이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P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 플러스 3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A 플러스 3은 요런 데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았었냐? 이게 진리집합으로 보자면 대문자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돼? 1이 A 플러스 3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아도 관계는 없어요.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A는 뭐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넘기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부분집합이 돼야지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반대가 되면
그 여집합이 되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되는 범위를 거라고요. 이렇게 항상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 따져야 돼. 그러면은 5-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2번. 조건까지 하고 좀 쉽시다. 5-2. 이게 그림 그려서 부분집합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문제입니다. 1차 부등식 문제예요. 부분집합 놀이인데, 약간 부분집합 놀이가 되는데, 이게. 부분집합이 엄청 중요해. 부분집합 놀이가, 나름대로. 그 문제집 언제 살고요? 우리 집이요? 내일 한다고. 응? 맨날 산다 그러고,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값 있는 부등식 푸는 거 아냐? 우리? 누구냐? 도현아? 이거? 안 해줬는데? 아니 보면 기억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절대값 있으면 이거 요거랑 요거랑 사이에 있다. 음수랑 양수 사이에 있다라고 맨날 하잖아. 이제 좀 지겹지 않냐? 요게 이제 마이너스 k부터 x 마이너스 3은 k 사이에 있다. k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고요. 양수 k, 양수가 되겠고 양수 k. x값의 범위는 3을 더하니까 3-k부터 x는 3 플러스 k 사이에 있다. 얘는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P명추가 3이다 라는 얘기는 P라는 지리집합이 Q라는 지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인데 이게 Q란 말이야. P가 요 사이 3-k부터 3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지만 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의 지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k가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k 양수 한번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2보다 3-k가 크거나 같아도 돼요. 같아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3 플러스 k는 뭐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 보면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 여기서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니까 다시 k에 대해서 해보면 k는 0보다 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 2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공통된 범위는 어디죠? 0부터 어디까지죠? 2까지죠. 그래서 0부터 k는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몇이 되겠죠? 그래서 2.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죠. 유준영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지금 멍 때릴 때가 아니야. 지금 정신 차리고 이제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자 마지막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명제도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빠르게 하면 근데 부등식의 증명이 조금 짜증 나는데 부등식의 증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함수를 만약에 넘어갈 건데 제 증명은 배우는 하겠죠. 증명은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명제와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준 거예요.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5번, 6번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부분집합이 되면 3인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R은 P이다. R이 P의 부분집합이 맞아요?
맞죠? R이 P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인 거예요. 자, 2번 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R은 Q의 부분집합이 맞죠? 얘도 뭐가 된 거야? 참이에요. 뭐 그림만 봐도 나오잖아요. 아니야? 자, PQ는 서로 부분집합 관계가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럼 3번도 틀렸다는 거야. 나 P는 이게 답이겠네요. 나 Q는 거짓입니다. 이게 맞으려 그러면 Q가 이게 맞다는 얘기는 이게 맞으려면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 이 낫을 쓰면 부분집합이 거꾸로 간다고 했어. 내가 얘기했지만 이 낫은 여집합인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 관계에서 3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거짓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성립했지. 낫을 붙이면 화살표가 반대로 가요. 우리가 부분집합 다 알겠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여집합을 하면은 반대로 간다고 했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집합이 뭐야? 낫이잖아. 이게 성립했다는 얘기는 뭐도 성립한다는 거야? 낫 P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낫 R도 맞다는 거야.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몇 번이죠 이게? 4번. 그럼 낫 Q도 뭐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낫 Q도 뭐가 되는 거야? 낫 R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얘도 참이에요. 이게 참이면 참인 거. 이게 참이면 참인 거죠.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자 그러면 6-1번을 지금 한번 골라볼게요. 이게 부분집합이 됐다면 여집합하면 반대로 부분집합이 되니까 우리가 배웠겠지만 참과 거짓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제 A가 B에 됐다면 not B는 not A가 된다. 이게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한 풀만합니까? 다시 1번 풀어보세요.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어서 사실 뭐 계산할 게 없는데 참인 거를 다 몰아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P면 Q이란 참이겠네요. R. 자 일단 첫 번째 참인 건 뭐겠냐? P면 Q이다가 참이겠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P는 not R.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P면 not R이다. 이것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게 여집합이 다 부분집합이에요. Q도 마찬가지야. Q도 not R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또 R은 not P의 부분집합, not P가 아닌 거의 부분집합이야. 뭐 R은 not P도 되는 거고, not Q도 되는 거고. 답은 기억이 있냐? 기억 맞죠? 기억이 이건가 맞고 Q는 나다 이거야? 지글 있네요. 나랄은 Q가 반대가 됐죠? Q R은 Q 반대가 됐고요. 나머지 또 있냐? 없죠? 답은 기억 지그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모든 어떤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봐도 뭐 집합 문제 솔직히 말해서 깎아놓고 얘기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타입이라고 봐야 되나 약간. 근데 이제 결론은 그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라 뒤에 이제 함수가 이제 조금 무게가 실리겠지. 이제 중간고사는 도형의 방정식 쪽이 조금 무게가 실리겠고 기말고사 때는 그
함수 쪽이 조금 더 아마 어려운 문제, 약간 심화 쪽은 그쪽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높긴 할 거라고 봅니다. 자, 3번 148페이지에 보면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있어요.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모든하고 어떤에다가 조건을 집어넣잖아? 합치잖아? 그럼 명제가 돼.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안 됐잖아. 조건 하나만 있어서. 근데 조건 하나에다가 모든하고 어떤을 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하고 어떤을 집어넣는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하여, 자 얘를 집어넣는 거야.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커나 같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x제곱이 0보다 크나 같다가 조건인데, 얘만 있으면 명제가 아니에요. 얘만 있으면 명제가 아닌데, 모든 애 붙었어. 그러면 진짜로 실수 범위 내에서, 무슨 범위 내에서? 실수. 범위 내에서 모든 x에서 이게 다 참이 되잖아? 그럼 참이에요. 근데 실수에 제곱하면 다 0보다 크나 같은 거 아니? 아니? 네. 맞지 않아? 네. 실수 제곱하면 다 0보다 크나 같잖아. 그럼 이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겠냐 안 성립하겠냐? 성립돼요. 그쵸? 그럼 참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조건이 하나만 넣으면 명제가 안 돼. 탐과 거짓이 분별이 안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은데, 조건 하나에다가 뭐가 붙으면? 뭐든지 붙으면 이게 명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이 붙었을 때 얘가 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참이 되면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지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이 조건의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에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고, 전체 집합이 안 되면 참이 아니에요. 만약 이런 거면 참이 안 되는 거죠. 봐봐. 모든 x에서 x제곱은 1보다 커나 같다이다 라고 하면 참이 아닌 거죠. 어떤 게 제곱하면 1보다 작냐? 0이 0. 안 되잖아. 거짓이야.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한 개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게 참이 돼야 돼. 한 개도 참이 안 되면 그 명제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는 거. 이해됐어? 근데 봐봐. 어떤이 붙을 수 있어. 어떤. 이번엔 어떤 x에 대해서 붙을 수 있는데,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1보다 커나 같다이다. 얘는 참이가 거짓이니까. 어떤은 어떤 거냐면, 한 개라도 참이 되잖아? 그럼 참이야.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게. 있지? 뭐 x에 뭐도 있냐? 뭐 2도 되고 뭐도 있어. 1도 되고. 한 개라도 참이 되면 참이야. 어떤이 붙을 때는. 뭐가 붙을 때는? 어떤이 붙을 때는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다 참이야. 이거의 지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인 거야. 그럼 언제가 거짓이냐? 이런 거. 어떤 x에서 x제곱은 0보다 작다이다. 만족하는 게 있냐 없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공집합이 되면. 만족하는 게 한 개도 없으면 그때 어떤은 뭐가 된다? 이때 거짓이야. 공집합이 되면 거짓이야. 진리집합이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고,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거짓이에요. 이게 모든과 어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은,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 만족해야지 참인 거야. 한 개라도 거짓이 존재하면 거짓인 거야. 어떤은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잖아? 존재하잖아? 그럼 참이야. 근데 한 개도 만족하는 게 없을 때만 거짓인 거야. 자, 그거 얘기가 여기 정리해놓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게 되면 조건이 한 개만 나와도 명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되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집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장 모든이 들어가거나 어떤이 들어가는 거에 부정은 무엇인가? 부정은 무엇인가? 얘 부정은 뭘 것 같냐?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커나 같다. 이거의 부정, 이거의 여집합. 모두가 다 0보다 커나 같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정은 뭐야? 작다도 아니고 작거나 같다요? 같다는 거 나와. 아, 작다. 작다가 나오는 건 부정인데 모든은 또 모든 쓰면 돼? 자, 이거 한번 해봐. 모든 애들, 그냥 내가 이거 쉽게 생각해서 모든 애들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 A, B, C라고 할게. A, B, C라고 해볼게. 그럼 이런 거야. A도 0보다 하나 같은 거고 B도 0보다 하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써볼게. C도 제곱할 때 0보다 하나 같은 거라고 쳐봐. 그럼 이게 모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집어넣다 0보다 하나 같은 거야. 이게 아닌 건 뭐야? 이거의 부정은 뭘까? 이걸까? 이걸까요? 이거야? 어? 부정이라는 게 반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것 중에 다 0보다 크나 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 0보다 작은 게 한 개라도 존재하면 그게 부정인 거야. 다 0보다 작을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몇 개라도 하나만 0개, 한 개만 0보다 작아도 부정인 거야.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건 반대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요.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다. 이게 부정입니다.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는 거야. 한 개라도 0보다 작으면 부정인 거야. 모든 거가 다 0보다 커나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0보다 작은 게 나오면 부정이야. 이게 부정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반대가 아니야. 모두가 0보다 커났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한 개라도 0보다 작으면 그게 아닌 거야. 다 0보다 작을 필요가 없어. 다 0보다 작보다 되긴 하지.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으로 바뀌어요? 모든을 부정,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 그럼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부정을 하면, 부정을 때리면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이보다 작다. 이게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P면 Q이다 훨씬 많이 나와요. P면 Q이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모든과 어떤은 약간 곁다리 엄청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죠.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그래서 조건에서 모든과 어떤이 붙으면 걔가 명대가 된다. 걔가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된다. 단독으로 조건만 있으면은 참과 거짓이 분별이 안 되지만 모든과 어떤이 포함이 되면 참과 거짓이 된다라는 게 필수의 7번. 딱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 딱 하나 나왔죠, 하나? 그래 안 그래? 필수에서 딱 하나 나왔어요. 엄청 메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서. 맞아요? 우리 도윤아?
모두가 다 참이에요? 예외 없어? 한 개라도 예외가 있으면 참 아니잖아. 네. 확실해? 오, x-1이면 어떻게 되는데? 거짓이요. 그럼 한 개라도 참이 아닌 게 있잖아. 한 개라도 참이 안 되는 게 존재하면 모두는 뭐가 된다겠어? 거짓이 된다겠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x가 몇일 때 때문에? 마이너스 1 때문에. 쟤 때문에. 쟤 때문이야. 쟤를 제외하고는 다 참이에요. 마이너스 1 제외하고는. 쟤 하나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모든 이어서. 얘 때문에가 발레예요. 발레.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어떤이 들어갔으니까 한 개라도 참이 되는 게 존재하면 참이에요. 야, 존재하잖아. 벌써 안 보이냐? 몇 집어넣으면 참이냐 벌써. 뭐 2. 2는 안 돼. 참 안 돼. 1, 뭐 0 이런 거 참이잖아. 참인 거야. 한 개라도 존재하면 참이라고 했으니까 참인 거죠. 이게 다예요. 어렵게 있네. 7-1번 하나 풀어보세요. 얘도 그냥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 느낌으로 모든 어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실. P면 Q에다가 사실은 뭐 우리 메인이어서. 인간문법 하다 보면 오늘 끝나겠네요. 증명으로 나오고 있고 증명 시간이 없으니까 (7-1번에) 기억 맞아? 한 개라도 존재 안 해? 네? 아, 어떤 이니까 한 개라도 어떤 음수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데? 근데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참 되지 않아? 그런데요. 참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맞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양수 되잖아. 그럼 참인 거예요. 한 개라도 존재하면 참이라고 했잖아. 모든 자연수 x의 x제곱 0보다 크다. 참이에요? 얘는 한 개도 예의 없이 다 참이 돼야 되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맞죠? 뭐 자연수 제곱하면 다 0보다 크지 않아요? 뭐 아는 게 있나요? 있으면 가져와요. 모든 자연수 다 제곱하면 0보다 큽니다. 참이에요. 어떤 자연수 x, y 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되는 게 있나요? 한 개라도 있어요? 어떤 자연수 참인 게 한 개라도 있나요? 저기 있어? 자연수 제일 작은 거 집어넣어도 1 아니야? 네. 그럼 1에 더하면 몇이야? 2.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작은 게 1 집어넣을 때 아니야? 제곱하기 뭐 1보다 더 작은 거 있냐? 자연수 중에서? 근데 그 더해도 2잖아. 그럼 1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거는 다 이거 거짓 확실하죠? 참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개라도 존재했어야 되는데 그 답은 기억 니은이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3단 문법은 사실 뭐 좀 쉬워가지고 사실 여기가 다 그놈이어가지고. 자,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우는데 나중에 이제 부등식 증명할 때 배우려고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P명 Q이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P명 Q이다. 우리의 상당히 중요한 152페이지. P명 Q이다. 따라란, 따라라란. 자, 이게 명제라고 했죠? 이게 메인 족보. 아주 중요한 P명 Q이다. 자, 이거의 역을 뭐라고 그래 정의하냐?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게 여기에요. Q이면 P다. 자, 대우는 뭐냐? 대우는 뭐냐? 대우는 역을 하면서 부정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not Q는 not P. 얘는 대우니까 not P는 not Q. 얘는 또 역이 되겠죠? 요 사이에 자, 이렇게 역과 대우라는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냐?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그냥 정말 역인 거야. 거꾸로 간 거야. 거꾸로. 대우는 뭐냐? 역을 시키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까지 시킨 거야. 이해됐어? 가정과 결론을 대우라는 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까지 시킨 거. 근데 이 대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대우가 되게 중요해요. 봐봐. P면 Q에다가 참이었어.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결론은 아까도 앞에 봤지만 P는 Q의 무슨 집합이 되는 거지?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저거의 참과 거짓은 지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판단한다 했지. 그러면 내가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였죠? 여집합하면 어떻게 했지? Q의 여집합은 반대로 P의 여집합에 뭐가 됐죠? 부분집합이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이게 성립하면 여집합하면 반대로 된다고 했잖아. 다 배웠잖아. 이거 부분집합 할 때. 그 얘기는 뭔 소리냐? not Q는 not P가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얘도 참인 거예요. 무조건. 얘가 본래 명제가 참이면 배우 명제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참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명제랑 배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항상 똑같다 안 똑같다? 항상 똑같은 거야. 얘가 참이면 부분집합이 된 거니까 얘도 참인 거야. 근데 얘가 참이 아니야. 부분집합이 안 됐겠죠? 그럼 얘도 얘의 부분집합이 안 될 거니까 당연하겠지만 얘가 거짓이 됐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명제랑 배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같이 가는 운명 공동체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배우 명제도 참인 거야.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배우 명제도 거짓인 거야.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부분집합 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왜 배우냐? 이런 거야. 이거 이 대우를 배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 P면 Q에다가 참인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뭐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지? P면 Q에다가 참인 걸 증명하고 싶으면 P의 지리집합과 Q의 지리집합을 해서 부분집합인 걸 보여주면 되지. 근데 그걸 보여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때 이거를 증명하기 되게 어려울 때 이거를 증명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얘가 증명이 어려울 때 얘를 증명하는 거야. 대우의 진리집합을 구하기 되게 쉬운 거야. 그러면 대우가 참이 되면 본래 명제도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그냥 증명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 그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지. 대우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볼까?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뭐라고? 참이라고. 그러니까 증명을 할 때 우리가 대우랑 원래 명제가 참과 거짓이 똑같다는 걸 알면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원래 명제가 증명이 되기 쉬워. 그냥 증명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명제가 증명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돌아서 증명할 수 있다? 대우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가 참과 거짓이 같이 간다는 거는 증명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거지. 왜냐?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면 대우를 증명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증명할 때.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거야.
원래 명제가 참, 대우 명제도 참. 얘 명제 참인 거 증명하기 어려워? 그럼 대우 명제 증명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쓸 때 있다는 거죠. 근데 봐봐.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보통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거짓이에요. 왜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됐는데 얘가 참이 되면 Q는 P에 뭐가 돼야 되죠? 부분집합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저기 역도 참이 되냐? 둘이 어떻게 돼? PQ가 서로 지리집합이 서로 어떻게 돼? 같아요. 두 개의 PQ의 조건 지리집합이 같지 않은 이상 한쪽이 참여한 한쪽은 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인 거야. 얘가 같지 않아, 거의 같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죠. 뭐 PQ가 같은 걸 증명할 필요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있어? PQ가 똑같아. 그럼 가정과 결론을 모아놓고 증명할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인 거야 일반적으로. 그럼 얘가 거짓이었어. 그럼 얘는 참인가요? 참이에요? 봐봐. 이런 경우를 한번 봐봐.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어. 그럼 P면 Q에다 참이야? 거짓이겠죠. P가 Q의 부분집합 안 되니까. 그럼 Q면 P도 참이야? 거짓이죠. 알 수가 없어요. 둘 다 참인 경우는 같아야 돼. 원래 명제랑 역도 참이 되려면 두 개의 조건의 지리집합이 서로 같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증명할 일이 없긴 하겠지만, 그거 왜 증명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명과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는 거나 밑에 개념 체크 1-1, 2, 3번이 있는데 1-1번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역은 뭐겠죠? 네, 여기 개념 체크. 개념 체크.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역은 뭐가 되겠어?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바꾸면. 그럼 대우는 뭐가 되겠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역과 대우까지 다 해준 거야. 자, 요렇게 역하고 대우에 대한 개념을 연습해서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도 흐르고 단축수. 단축수? 너는 보충 수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요기를 놔두세요. 항상 매뉴얼 있지. 안 된다는 적이 한 번이도 있으니까. 맨날 와서 살라니까 그냥. 그냥.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 도현아. 얘 지리집합은 뭐냐? 이 차 부등식이어서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좋게요. 참이에요. 그럼 이거 역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역은 뭐냐? 우리 준영아. 이거 역.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은 뭐예요? 크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죠. 부분집합이 안 되잖아. 당연하겠지만. 대우 불러봐라, 우리 조연아. 여기다가 뭐만 걸면 돼? 부정만 걸면 되잖아. A제곱 2. 응.
A는 1보다 작다. 아, 네. 얘는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요. 아, 참이요. 원래 명기가 참여였잖아. 얘 증명하기 쉽지가 않죠? 얘 증명하기 은근히 귀찮아요. 참이에요. 참입니다, 이거. 뭐 증명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요게 아마 내가 이게 2차 분식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A는 1 사이가 지대집합이 나올 겁니다. 얘가 부분집합이 돼요. 근데 뭐 사실은 부분집합이 되냐 안 되냐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게 원래 명대가 뭐였기 때문에? 참이었기 때문에 대우도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던 거야? 참인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대로 증명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선택지가 한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나는 거죠? 두 개로 늘어나는 거야. 원래 명계를 증명하기 어디가 태우고 가자. 둘이 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아요?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두 개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좋아? 자, 2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도 0이다. 다시 제곱해서 0이면 둘 다 0 아니에요? 얘도 A 0 그리고 B도 뭐가 돼야 돼? 0이죠. 둘이 같네? 그럼 이건 참이긴 하겠네요. 부분집합이 되니까 같으니까. 그럼 역도 참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이게 둘이 같을 때만 여기 참이 되죠?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아니야? 자, 그럼 역도 한번 써보면 얘 역도 참이에요. A가 0이고 B가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얘도 참이에요. 둘이 같으니까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당연히 대우도 참이 되겠죠. 자, 대우 조심하세요. 얘 대우하면 부정하면 2호가 뭐로 바뀌죠? 또는으로 바뀌어요. 또는 이거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이게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얘도 증명하기 어려운데 얘 참이야. 이거 지금 증명하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 아니다. 그거가 이제 다 참입니다. 게임인가요? 참참참 게임 있죠. 자, 그래서 이 역과 대우에서 더 중요한 건 대우가 조금 더 나중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야, 수요일에 다 챙겨와라. 뭐냐? 쌤인데. 아니, 이제 앞에 거 나가야지, 이제. 도돌이표로. 진도를. 팍팍 나가야지. 학교에서 진도 이제 막 싸서 빼고 아니니까, 이제. 너네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벌써 너네는 많이 나갔지? 원방, 아니, 나가네? 원방 나왔어. 지금부터 원방 갔대. 점하고, 직선하고, 또 원방 갔고. 다이어가고 있죠, 거의. 뭐. 바람과 같이 달리고. 왜 달리신대? 미친 듯이 진도 빼시겠대. 문제 풀고 문제 없어. 근데 문제 풀고 있어? 개념 설명은 잘 모르겠고, 이제 문제 풀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진 않겠죠? 그죠? 우리 화장 어떻게 수업 잘 해주시니? 아니, 잘 모르겠고요. 팬이 재밌어요. 아, 재밌는 게 중요하다. 수업을 잘하는 것보다. 아니, 나쁘지 않게 하는 거 같은데. 그래? 그럼 좋은 거 아니야? 2-1번.
역 대우를 다 얘기해 보세요. 다 풀었어요? 아, 풀었어요. 일단 원래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봤을 때 x가 4의 양의 약수이면 x는 8의 양의 약수다. 참이야? 오, 네, 역은 뭐예요 그럼? 아니다. 역은 참이 아니겠죠? 그죠? 거짓이겠죠? 역을 쓰라보면 x가 8의 양의 약수이면 x는 4의 양의 약수에다가 역이겠고 이건 거짓이 됩니다. 대우는 어떻게 되냐? 우리 준영아, 유준영, 대우. 역하면서 부정하면 된다고 했잖아. x가 8의 양의 약수가 아니면 x는 4의 양의 약수가 아니다. 부정하면 된다고.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까지 때려야 된다고. 약간 드모르가 법칙 같은 느낌으로 모든 걸 체인지한다. 일단 결론은 처음입니다. 넘어갑시다. 시간이 애매한데. 필트 2번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응? 필트 2번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못해요. 자, 실수 XY에 대해서 명제 짜자잔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y는 k보다 작거나 같다이다가 참이다. 되게 증명하기 겁나 빡세죠?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어떻게 x, y에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거 자, 해석 됐냐? 이게 참이래. 이거 뭔 소리야 이게?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y는 k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래. 그럼 k가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조용하 저기? 네. 뭔 소리야 저기? 더해서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잘 이해되냐? 아니요. 잘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리지? 이때 우리는 누가 있다? 얘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대우도 참이래. 대우를 한번 써보라는 거야. 이 명제의 대우를 쓰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그리고 y가 k보다 크면이면 x 플러스 y는 1보다 크다. 이것도 참인 거야. 자, x가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y는 최소 몇보다 커야지만 더해서 3보다 커지겠냐.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되죠, 이렇게. 이거 그러면 x 더하기 y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근데 이게 몇이 돼야 돼, 이게? 이게 1이 돼야 돼. 이게 1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게 성립하겠죠.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게 요거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k 몇십보다 커 같아야 돼? k는 3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몇이 된다? 3. 3.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게 뭔 소리야 나왔는데 이때 뭐를 쓰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할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를 일단 해본다? 대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릴 때가 많다는 게 그럼 2-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뭐뭐가 0이 아니면 x는 4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대우를 통해서 풀면은 k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2-1번 풀어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대우 한번 쓰면 엄청 쉬워져요, 문제가.
이게 뭐냐? 너는 누구냐? 나는 나다. 이다시 이번에 대우는 x는 4이면 대우를 쓰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는 0이다. 이게 지금 대우를 쓴 겁니다. 대우. 이것도 참인 거예요. 그냥 원래 문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k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k는 16, 4, 21가 넘어 마이너스 20. k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는 거를 대우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항상 P면 Q이다라는 참가가지고 판단할 때는 대우가 항상 같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만 한다. 뭐 그런 문제인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한반도부터 쭉 할 테니까 가져오시고 쌤도 갖고 오세요. 수요일부터.